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박카스 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회계학 진로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사립대 4년제에서 회계학 전공을 하셨고요. 학점은 3.7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880, 토스 레벨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의 자격증 세무회계 2급,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커말 1급 가지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은 교내 시사 토론 대회에서 팀으로 출전을 하셔서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대외 활동은 구청 주간 청소년 교육봉사 1년을 하셨는데 전체 회장까지 맡아서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회계를 좋아하는 취준생입니다. 대기업과 사기업에서 총무팀, 재무 담당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학벌 위주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꿈은 접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해야 하나 싶습니다. 혹은 차라리 큰 곳을 가겠다는 욕심을 덜고 중견, 중소기업의 회계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도 된다는 확신은 없지만요. 회계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TO도 적은 분야고 스펙 경쟁이 쟁쟁해서 점점 의기소침해집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회계학과를 전공하셨고 총무 그리고 재무직무로 취업을 원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저희가 좀 전체적인 스펙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이분의 전공이나 학점 그리고 어학점수 외에도 기타 자격증 보면은 이제 희망하시는 재무나 회계 직무로 관련된 자격증들 엄청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뭐 정보관리사 뭐 여기에서 더 스펙적인 자격증을 어느 걸 추가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이 이미 직무에 맞게 자격증을 다 준비를 하신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뭐 자격증으로 크게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제 더 무언가 큰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근데 좀 부족한 것은 어떤 기업에서의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어떤 체계적인 조직 안에서의 근무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분이 가지신 그런 경험을 보자면은 교내 시사 토론대의 대상이라든지 청소년 교육봉사 1년 뭐 이런 것들 물론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 경험 자체만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재무회계나 총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는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직무자로서 적합한 그런 역량들을 발휘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어필을 하셔야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재무나 회계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그 세무라든지 회계법인에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분기 말이라든지 이런 데 정산을 하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이런 것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체계적으로 좀 기업 경험을 해보시면서 기업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 안에서 재무회계의 역할은 어떤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셔가지고 어필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뭐 특정한 자격증들을 더 따가지고 해봤자 이미 자격증, 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근무 경력과 이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직무 이해 그리고 직무상 어울리는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좀 직무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총무나 재무 직무 좀 학벌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학벌로 따진다면 사실 블라인드 전형에 가까운 곳들로의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대기업군에서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경영 지원 직군 내에서도 회계 관련 강점을 가진 분들 학교에 대한 어떤 차별보다는 오히려 학점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온라인 GSAT 적성 검사로 사람에게 평가의 기회와 척도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본인께서 어떤 곳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따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고요. 지레 겁을 먹고 여기 지원해봤자 이게 뭐 가능할까? 이렇게 너무 갈팡질팡해하면서 헷갈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펙을 여기서 더 쌓아야 된다면 아예 전공을 전환을 하고 직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무언가 더 쌓아내고 무언가를 더 지식으로 쌓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실전형 취업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분이 대기업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소나 중견 기업을 좀 지원해보면 어떨지 또 공무원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뭐 지원 확장의 측면에서는 중소, 중견까지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대기업이 채용 인원이 많다고 해도 이런 경영 지원 분야,
재무회계 이런 쪽은 뭐 많아야 한 두세 명, 뭐 보통은 뭐 땡명이라고 한다면 뭐 한 명 이 정도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중견까지도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분이 그 어떤 뭐 대기업은 애초에 힘들 것 같으니 중소중견만을 노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엄연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앞서 차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벌을 위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직무 역량, 그 전공상의 그런 학점 이런 요소들을 더불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소중견을 지원했었을 때 이제 이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이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 뭐 이직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근무 경력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동종 직무로 지원할 때 해당 직무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생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들보다 이제 훨씬 우위에 서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뭐 공무원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 공무원은 좀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뭐 이분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 그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20 중후반대 뭐 나이에다가 취업 준비를 뭐 한 이제 막 한 시즌에서 두 시즌 이 정도 해봤다면은 아직은 좀 더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30대 초반 중반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공무원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취업 시장에서는 뭐 나이를 보지 않는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런 공공기관들 위주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에서의 취업은 거의 힘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공무원 준비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은 도전하되 공무원은 비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차 코치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저희가 공무원을 비추천드리는 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좋아요. 좋은 직업이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차원으로 비추천이니까 혹시라도 삐딱하게 이 영상 보시면 오해 마셨으면 하고요. 저희 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분의 경우라면 가장 근거리에서 지원할 만한 곳, 저는 대학병원의 사무행정직, 그것도 대졸공채입니다. 각 시도 지자체별로 있는 대학병원의 원무과에 분명히 뭐 세무까지는 아니지만 회계 관련 단순 업무일지라도 본인의 커리어적으로 크게 스크래치가 없을 그런 분야로의 지원 또한 확장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교직원까지는 좀 아니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본인이 선택을 하신 이상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쪽에 승부를 하시는 것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주변 분들은 내가 어느 직무에 적합한지도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본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이라도 외연을 넓힐 수 있게 고민을 하시되 공무원과 같이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인에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하신다면 어디까지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중견 중소기업도 말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정 대기업의 1차 협력사까지는 공채 위주로, 즉 본인께서 익숙하게 공채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그럼 홍 반장님은 공무원은 하지 말라라고 해주셨으니 대안책을 좀 주십시오. 앞서 차 코치님 말씀처럼 이제 좀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분이 재무회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제 충분한 직무 역량을 쌓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나 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약점이 있다. 정말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금융권으로도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필기 같은 경우에도 재무나 회계적인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분은 이미 재무나 회계에 대해서 그 전공으로든 혹은 뭐 자격증으로든 이미 지식을 쌓고 계시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원이라든지 금융권 직무 종사자로서 이 재무나 회계 지식은 직무자로 필요한 직무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충분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금융권에서 인문계열 분들에 대한 TO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TO라든지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좀 금융권으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HJ908님의 사연을 알아봤는데 생일이 9월 8일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네, 박하스님. 박하스님. 박하스님이죠? 네, 네, 박하스님. 제가 벌써 다음 사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홍쌤부터. 네, 사실 뭐 걱정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걱정들이 사실 뭐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 취업을 정말 오래 해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지친 것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이제 취업에 실제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 이런 곳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내가 최대한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장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차쌤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의사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보를 그렇다고 너무 또 이분법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고요. 많은 정보 중에서 뭘 무조건 택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영역에 확장을 하되 너무 많이 기회비용을 잃는 건 아니라는 측의 저희의 오늘 조언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